호수에서 3분 거리에 서안성 IC가 있고 평택 시내까지 15분 정도 거리이고 서울에서 별장처럼 살 수도 있는 세컨하우스로 호수를 배경으로 되어 있는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교통의 편리성을 따져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를 하라고 강요도 했고 대출이 꽤 나오기에 현금 5천만 원만 있음 대출 끼고 등기 가능하다고 금융소개까지 하며 한 달 이상을 집중적으로 분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 달 조금 지나자 가분할도에 60필지 모두를 분양자 이름으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시작했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땅에 대해서 계약금이 지주에게 곧바로 가는 것이 왠지 불안해서 일단은 제가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계약한 땅을 시일이 지나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소중한 인연과 그분들의 계약금이 더욱 소중했기에 그동안 받아두었던 가계약금을 미련 없이 500만 원씩 60명에게 모두 상황을 설명드리고 반납해 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면 혼자서도 60필지도 분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토지 초보가 너무 큰 일을 혼자서 저질렀다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생깁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원주택지 60필지를 한 달 만에 처리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를 배운 지 1년쯤 되어 가고 있을 초보 시절입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인테리어 하시는 이종일 사장님이 안성에 기가 막힌 토지가 하나 나왔는데 꼭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카카오 지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안성 칠곡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호수 위쪽에 위치한 위치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는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는 명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정진원 커피숍이라는 대형 카페가 들어와 있고 호수 건너편에도 멜멜이라는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와 있을 만큼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에 손님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카페로도 유명하기에 토지 가격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확인해 보니 보전관리 지역의 지목은 임야고 대략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전원주택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지역입니다. 현재 이 땅을 전원주택지로 만들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고 이달 말 안에 잔금을 완납한다고 합니다. 이종일 사장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구적도와 필지 분할된 가분할도를 확인해 보니 이곳에 전원주택지를 만들어 분양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150만 원 정도로 분양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평당 120만 원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입지만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 분양 대행 수수료도 꽤 큰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입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주변을 탐문하고 주변 시세, 교통환경, 향후 주거 환경 같은 전원주택지로서 직접 삶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호수에서 3분 거리에 서안성 IC가 있고 평택 시내까지 15분 정도 거리이고 서울에서 별장처럼 살 수도 있는 세컨하우스로 호수를 배경으로 되어 있는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교통의 편리성을 따져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일 정도 이곳에 대해 다양한 파악을 한 후 이종일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놓았기에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니까 서둘러 팔아보세요. 수수료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에게 독점으로 주세요. 제가 2개월 안에 60필지로 모두 분양 처리하도록 할게요. 2개월 안에 못하면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때 다른 사람이 분양해도 막지는 않을게요. 조금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이걸 2개월 안에 분양을 하실 수 있겠어요? 분양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광고를 해도 어려울 텐데 혼자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믿어보세요. 보험할 때도 한 달에 100건 이상 하기도 했고 제 주변에 지인이 많기에 60필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몇 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아보게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은 해놓았지만 은근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분양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아직 토지를 보는 눈이 높지 않았고 특히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원형지 임야를 가분할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임장을 통해 주변 시세나 환경들을 파악해 본 결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원주택을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분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의 여러가지 정보와 호재들을 파악했고 현재 분양하는 곳도 거의 분양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향후 이곳에 새롭게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한 분양시킨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저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100명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또 추려서 정확하게 50명으로 압축을 시켰고 50명 지인들에게 알리고 그 지인분들을 만족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분양하면 충분히 분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지인분들 한 분 한 분께 보험회사에서 배웠던 합법을 적용해서 최대한 예의 바르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칠곡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뛰어난 곳이었고 지리적인 교통 여건도 훌륭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칠곡 저수지라는 곳은 워낙 유명해서 모두들 알고 있었기에 설득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분양은 토목공사를 끝마치고 필지를 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 후 잔금 처리 후 등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곳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임야 상태의 원형지 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임야 상태이지만 곧 공사가 시작되면 임야는 모두 베어버리고 토목공사 후 필지별로 예쁘게 정리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모했는지 끔찍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60필지나 되는 곳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지가 불러온 대형 참사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8,000평을 동시에 할 수도 없고 1,500평 단위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내고 다시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면 공사만 2년 이상 걸리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주가 가분할도대로 공사를 해준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땅만 계약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임야에 이런 개발을 할 테니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으라는 말은 혹시 공사 중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그곳은 보전관리 임야의 인목도나 울패도가 상당히 높은 임야 지역이라 허가사항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 토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초보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누가 보면 용기가 가상했지만 무모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령 지주 통장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시켰을 때 지주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면 계약자들은 아무런 담보도 걸지 않았기에 고스란히 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통 신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계약자들의 안정장치가 없는 온전히 저희 신용상태만 보고 계약자들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분양을 처음 하는 것이었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안전장치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분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분양하는 전원주택지가 있었고 그것보다 평당 30만원이나 저렴했기에 위치도 배산 임수를 끼고 있는 호수가 바라보이는 위치였기에 관심도는 대단했습니다. 골프 치는 후배부터 탁구 동호회 사장님, 교회 지인, 축구 후배, 부동산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분양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이었다면 의심과 오해도 할 수 있었지만 저수지가 보이는 위치였고 주변에 이미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신뢰가 되었고 또한 필지가 엄청난 에너지로 확신을 심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분양한다는 땅이 잔금이 아직 치러
치러지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든 부분이 있어서 가계약금을 일단은 지주에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 계좌에 500만 원씩만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지주께서 8,000평의 땅을 잔금을 치르는 것을 확인 후 지주에게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분양한 사람들에게는 제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후분양이지만 공사 전에 미리 분양을 해야 하는 선분양이기에 분양 수수료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원주택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목표는 60필지 전원주택 완전 분양이었기에 미친 듯이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2필지를 하라고 강요도 했고 대출이 꽤 나오기에 현금 5천만 원만 있음 대출 끼고 등기 가능하다고 금융소개까지 하며 한 달 이상을 집중적으로 분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 달 조금 지나자 가분할도에 60필지 모두를 분양자 이름으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계약금 5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일단 받아 놓았습니다. 말이나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해서 하다 보니 60필지 전체를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미친 듯한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불가사의할 만큼 집중했고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마음이 수분양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한 달 만에 60채 분양이라는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60채를 분양하기까지 한 분 한 분 모두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해 주었고 향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가 실 만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모두가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계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난 그저 김 대표만 믿고 하는 거지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와닿았습니다.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시작했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땅에 대해서 계약금이 지주에게 곧바로 가는 것이 왠지 불안해서 일단은 제가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계약한 땅을 시일이 지나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했기에 당연히 잔금이 바로 진행되고 일자에 맞추어 원형지 토지가 등기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잔금 일자가 지났는데도 8,000평 임야가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지주는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했고 향후 등기 후 계약자들의 명의로 계약이 진행되면 분양받을 땅에 대해서 건저당을 걸어주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기로 했었는데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서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주에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일주일 후면 꼭 된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미룬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갈 때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60필지를 계약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엄청난 수수료를 생각하면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도 들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소중한 인연과 그분들의 계약금이 더욱 소중했기에 그동안 받아두었던 가계약금을 미련 없이 500만 원씩 60명에게 모두 상황을 설명드리고 반납해 드렸습니다. 자칫 가계약금을 지주 계좌로 곧바로 넣었으면 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에 아찔해집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토지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토지 투자 초보 시절 겪었던 실제 이야기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라 어떤 것에 간을 보고 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다면 한 필지도 분양을 못했겠지만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면 혼자서도 60필지도 분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토지 초보가 너무 큰 일을 혼자서 저질렀다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고 모르면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했던 속담처럼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진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기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돈을 지주 쪽 계좌로 넣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인생은 헤어나오기 힘든 60명의 계약금을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는 사태에 부동산을 그만두었을 것 같은 예상도 하게 되네요. 몇 개월이 지난 뒤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지주는 그 땅을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지 투자도 무지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